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궁금해지는 K컬처 전성시대. 문화 강국을 꿈꿨던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은 현실이 되었죠. 그 중심에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KBT가 지금 얼마나 많이 인기를 끌고 진짜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거든요. 인류가 살아있는 한 좀비 아포칼립스 시대가 되더라도 뭔가 이야기는 끊임없이 지속되지 않을까. 국경을 넘어서는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그 국경을 넘은 콘텐츠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다루는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K-팝이 최고인데 이 전공을 한 학생들이라면 지도자로서 또는 플레이어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대를 나온다는 거 말 그대로 전문가잖아요. 이미 트레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데인 것 같아요. 수많은 청년들의 작은 꿈이 모여 만든 오늘의 K컬처. 그 꿈을 키우고 세계로 연결하는 또 다른 무대,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오늘도 연습실에서 땀 흘리고 있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데뷔한 말 그대로 따끈따끈한 신인 가수인데요. 둘, 셋. 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저기요. 다시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엔젤입니다. 요즘 K-팝 가수에겐 팬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은 필수라죠. 음악 방송을 마친 늦은 시간이지만 꿈을 이룬 이 순간 다 소중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저희 끼니도 살짝 깨울 겸 토크 방송 간단하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주전부리 먹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룹의 리더인 데이지와 K-팝이 좋아서 홍콩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셰니. 두 사람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K-팝과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도움이 됐던 거는 카메라 보는 연습. 왜냐면 이게 방송국 가지 않는 이상, 진짜 그 장비를 잊지 않은 이상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은 경험을 많이 있어야 그게 잘 되는 건데 학교에서는 아예 그런 거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수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무대 퍼포먼스 정말 중요한데 누군가에게는 롤모델이 되는 직업이잖아요. 교수님들도 수업을 할 때마다 너희가 마음가짐은 이렇게 잡아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이러한 20살부터의 마인드를 잡아주시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크레이지 엔젤은 특히나 안정적인 가창력과 댄스 실력으로 완성형 신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데이지와 셰니는 학교에서 배운 수업 덕분에 가수로 데뷔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K-팝과는 2013년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학과인데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많은 K-팝 가수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 자체 방송국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죠. 안녕하세요. 자기야 안녕. 준비 잘 돼?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 모델은 제가 이제 저희 대학의 그 혁신교육 모델이라고 해서 만들어 온 모델인데 두 과가 실습을 해서 쭉 한 번씩 만나면은 H형의 수업이 되는데요. 이 수업은 저희 과 수업이 이렇게 가는 도중에 탁과 학생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 들어오는 E형의 수업이에요. 이 학생들도 저희 과 학생들을 이제 촬영을 해보면서 본인들의 그 직무를 향상시키고
저희 학생들도 카메라 앞에서 찍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그런 수업인 거죠. 방송국과 다름없는 시스템을 갖춘 덕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전과 같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카메라가 되게 많잖아. 근데 멀티캠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 중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카메라, 이게 전체를 잡는 풀샷이야. 그래서 시선은 다른 데 옮기지 말고 우선은 지금 1학기니까 저 가운데 있는 것만 보고 하면 돼.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저 불 있지. 지금 녹색으로 켜져 있지. 빨간색으로 되면은 그 카메라가 나 찍고 있다는 신호인 거야. 가수는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 시청자와 감정 교류를 해야 하는데요.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저희 대학은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고 스탠다드 카메라가 스튜디오마다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실습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그런 교과목을 개발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제공을 했더니 실제로 성과가 좋았죠. 뭐 예를 들어서 성한빈이라고 하는 친구는 보이스 플래닛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카메라를 자기가 제일 잘 찾았다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데뷔한 친구들도 여기에서 이제 해봤던 그런 멀티캠 시스템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K-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이유로 춤을 빼놓을 수 없는 만큼 댄스 수업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빠르게 와, 둘, 오, 업, 다운, 천천히. 한 번 더, 원, 투, 쓰리, 포, 파, 식, 에이, 둘. 오늘 한 강의는 기초 댄스 훈련이라는 강의고 K-팝 댄스를 이제 시연하고 창작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체를 리듬에 맞게 움직이는 법, 그리고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하고 있고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춤 능력을 어떻게 안무로 소화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중점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K-팝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춤뿐만 아니라 노래나 퍼포먼스를 비롯해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현실인데요. 그만큼 학교에서도 융복합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춤을 전공으로 하다 보니까 노래에는 조금 자신이 없는 상태로 학교를 들어왔어요. 전문적으로 노래는 배워본 적이 없는 상태였는데 학교 와서 보컬 테크닉 수업을 들으면서 완전 처음부터 배우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조금 성장하는 게 보이는 것 같고, 댄싱 보컬 수업이라고 근데 춤추면서 라이브 하는 수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렬한 춤을 추면서 노래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이 요즘 K-팝 가수들의 기준인데요. 이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라이브형 아티스트를 양성해내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떨려요? 오늘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라이브의 안정성이 흔들릴까 봐 안무나 제스처나 시선이나 표정 이런 것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보였어. 지금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거기에서 조금 안정성이 무너지면 거기를 바로잡는 게 더 나아. 근데 지금 다 너무 살인단 말이죠. 사실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직접 선곡하고 멤버들과 파트를 나누고 안무를 창작하고 무대를 연출하는 것까지 모두 수업의 일환인데요. 덕분에 꼭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K-팝에 기여하는 디렉터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를 잘하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충분히 해내면서 라이브를 잘하는 역량은 지금 K-팝 아티스트들에게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핵심 역량이기는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극한의 상황을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순하게 실력을 향상시키는 건 타대학에서도 할 수 있고 물론 학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실무 중심, 실전 중심의 거의 유일한 학교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석도 당연히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그 분석하고 어떤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걸 분석해서 바로 내 콘텐츠에 적용을 해본다는 의미에서 전문대학교 학생들이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내가 만드는 콘텐츠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직접 참여해봤을 때 가장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분야에 누군가 코워커를 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훨씬 깊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를 했을 때 더 깊게 수용해서 거기서 창의력과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아니까. K-뷰티는 지금 빠르게 떠오르는 문화산업인데요. 그 분야가 워낙 다양해서 K-컬처 중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죠. 우송정보대학은 K-뷰티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공을 배울 수 있는 전문대학입니다. 저희는 헤어 디자인 전공, 의료 미용 전공, 네일아트 전공, 메이크업 전공 4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정말 산업체에서 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헤어 전공은 가운을 입히는 것부터 배웁니다. 고객님들한테 차 대접하는 거 배우고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멘트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각 전공마다 산업체에서 정말 첫발 내디딜 때 시작하는 걸 1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과목이 심화학습이 돼서 동일한 핵심 요소들을 2년간 배우게 되는 거죠. 아는 것을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경험이 필요하죠. 특히 메이크업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장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미대를 나왔거든요. 페인팅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 남들보다는 이해도라든가 이게 빠른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은 되게 좋았는데 실무 부분은 좀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소통을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제가 거기다가 더불어 제 경험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다른 개념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게 또 한 부분은 또 인성 부분도 포함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4년제 대학보다 2년제 대학이 훨씬 더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2년은 제가 기본적인 부분을 딱 다져놓고 실무에서 좋은 선배들, 좋은 경험에 마스터된 분들한테 질타던 아니면 위로던 여러 가지 부분을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걸로 흡수하는 부분의 기간을 딱 따져보면 저는 2년제 대학의 경험치의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송정보대학은 긴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졸업생 특강을 비롯한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서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늘 산업체의 요구도 늘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요구하는 건 늘 달랐지만 하나의 요구는 같았습니다. 산업체에서 하는 방식대로 가르쳐달라. 제가 26년간 운영하면서 가장 큰 정답은 정말 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셔서 저희 대학에서 정말 살아있는 수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유행이 계속해서 바뀌는 K-뷰티의 특성상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산업체에 근무하는 교수들의 수업은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질 자체가 곱슬기고 있고 양쪽에 두상이 튀어나왔으니까 그거를 고려를 해서 특히 열펌을 할 때는 100도, 120도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헤어 라인 조금만 떨어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C만 넣어주시면 되고 아까처럼 랜드페이퍼 넣어서 다른 학교도 물론 다 잘하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이 가장 기본부터 배우기 때문에 남들보다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데인 것 같아요. 한 달 매출이 1억 넘는 여기 학교 출신 한 달 매출 1억 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친구들도 자기들도 막 그걸 하고 싶고 롤모델이 되니까 나도 그럼 거기 가서 해야지라는 꿈을 갖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길게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이 빨리 현장에 나가서 고객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억대 연봉 받는 다른 분들도 아니고 저희 학교 선배님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조금 드는 것 같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느낌도 좀 큰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분들이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직접 들을 수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길을 따라가는 부분도 다른 학생들보다 더 쉽지 않나 싶어서 걱정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공만큼이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수업은 영어인데요. 글로벌 뷰티 코스를 통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I'm a teacher, if I come into class and I look like this, what is your image about me? Good or professional, okay. 이 두 학생은 곧 출국을 앞두고 설레고 기대된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 이 학교를 접했을 때도 글로벌 코스가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된 케이스라 그쪽 나라의 메이크업 특징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피부나 이런 눈동자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고 오고 싶어요. 저는 보는 눈을 넓히고자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도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쉬는 날에는 뭐 파리도 가보고 네, 많은 나라를 가보고 싶습니다. 2014년부터 운영한 다양한 글로벌 뷰티 코스를 통해서 학생들의 해외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습니다. 영국의 CTM 길드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 자격증은 전 세계 80개국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저희가 본머스 대학이랑 공동 운영하는 걸 프로그램을 저희가 협약을 맺었었고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는 국내에서 CTM 길드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2학년 1학기 때 영국으로 1개월간 유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현재까지 66명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학생들이 기술 이민이나 혹은 해외 취업을 했을 때 스스로의 기술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증입니다. 우송정보대학을 졸업하고 울산에서 바버샵을 운영하는 오규섭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 여기 이렇게 지금 10시부터 있으시거든요. 규섭 씨 역시 글로벌 뷰티 코스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났다고 합니다. 영국과 호주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와 창업을 한 건데요. 제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바버라는 그런 문화를 접했고 제가 그쪽으로 조금 더 잘 할 수 있겠다. 약간 근자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자신은 있었어요. 제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바버 쪽으로 가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2호점까지 확장하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 모교를 찾아 수업을 하는데요. 울산에서 대전까지 꽤 먼 거리를 오가는 건 학교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안녕. 인사 먼저 하고 하자. 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대비해서 조금 잘라보는 걸로 오늘 각자 할 거거든요. 일단 각자 자리 가서 이제 모델 작업할 준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규섭 씨는 청각장애로 인해 보청기를 끼기 때문에 이니어를 착용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대형 미용실에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뷰티 코스를 통해 외국으로 눈을 돌린 덕에 좋아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됐죠. 저는 20대 초반은 사실 다 외국에서 보냈다고 해도 무관하긴 할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 들어왔더니 제가 생각하는 뭐 깊이감이나 무언가의 일을 할 때 그런 시야가 일반적인 제 또래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넓어진 것.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경험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제가 이 학교에 안 왔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마 이 앞서 말했던 모든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누리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삶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아예 외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승주 씨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지만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견문을 넓히면서 해외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K-뷰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오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저희 브랜드 자체를 좋아해서 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2019년에 창업한 이후 2023년에 2호점 개설. 이제는 10명 이상의 직원과 함께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여기가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승주 씨는 더 큰 목표가 있는데요. 멜번에서도 매장을 몇 개 더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가서 호주의 장단점을 살리고 한국의 장단점을 살린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게 그리고 이 브랜드가 가지고 호주, 한국을 넘어서 또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뻗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예인과 예술인을 배출한 서울예술대학교. 그만큼 끼 많은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학교 소개에 나섰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에 재학 중인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한소리 전공 김예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 트로트 전공 엄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기다 공다라라 공기다 공다 얼씨구. 네, 저희 서울예술대학교는요 학생들이 늘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연습실에 누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짜잔! 서프라이즈! 네, 어떻게 전공과 이름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2호학번 작곡 전공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짧게나마 저희 과에 대해서 자랑 한번. 저희 과 자랑이요? 저희 과는 트로트도 많이 하고 반연악 같은 창작 음악도 많이 하고 퓨전 음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학교 장점입니다. 큰 장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채원이의 짧은 연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빠밤. 네, 저희도 이제 수업에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 수업은 1, 2, 3학년이 다 같이 하는 반연악 수업인데요. 네, 저희도 그럼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미 문화예술 분야에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서울예술대학교지만 특히 한국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민족 전통예술이 K컬처의 기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용. 그 천마의 노래서부터 가볼게요. 천마의 노래. 네, 갑니다. 둘, 셋. 역시 우리 전통음악은 마음을 파고드는 듯한 묘한 힘이 있죠. 다양한 국악기의 웅장한 조화 속에 낯익은 악기가 눈에 띕니다. 한국음악과의 기타라니 얼핏 이상하게 생각될 법도 한데요. 저희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 전공에서는 국악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렉 베이스, 일렉 기타, 신디사이저, 그리고 트럼펫이 있어요. 국악기를 가지고 하는 음악도 한국음악이지만 피아노나 드럼이나 기타로 국악을 연주해도 그거는 한국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타로 산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트럼펫을 가지고 수제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면서 국악을 또 널리 알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힘차게 해야 돼. 둘, 셋. 더 힘차게.
다 끊어야 돼, 다 끊어. 전통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K컬처가 붐을 일으킨 이유는 퓨전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시도가 더해졌기 때문이죠. 전통을 기본으로 여러 음악과 융합하는 한국 음악과입니다. 사실 요즘 특히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창작 음악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제가 전통만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제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이제 실용음악 분들도 제가 아예 안 만난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피아노를 배우는 수업이기도 하지만 이 수업의 목표는 모든 연주자들이 졸업하고 나서 밖에서 활동할 때 선율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전곡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자기의 전공, 뭐 악기면 악기, 소리면 소리, 그 전공 능력을 가지고 즉흥 연주를 하고 그리고 각자마다 작곡가가 될 수 있는 수업이에요. 해볼게. 하나, 둘, 셋, 원. 음악은 혼자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다른 악기와 조화가 필요한 순간이 너무나 많죠. 한국 음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늘 전통적인 선율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생길 겁니다. 일반 대중들이나 아니면 세계인들에게 좀 더 알리기 위해서는 서양 음악을 접목해서 색다른 또 장르의 음악을 또 만들어내서 동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음악은 전통 음악도 그렇지만 음계로 돼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피아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음계가 다 나기 때문에 음계를 더 확실하게 익힌 다음에 자기 전공 악기로 새롭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피아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스튜디오에 모였는데요. 즉흥과 창작이라는 대표적인 수업을 위해서입니다. 33부터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두 마디 드릴게요. 네. 두 마디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한국음악과 내에서도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목표를 이뤄내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융합 예술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때? 괜찮지? 학생들입니다. 여기 엔지니어 학생도 학생이고 작곡가, 연주자, 그리고 뒤에 있는 연주자분들 다 학교 학생들입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곡을 쓰고 같이 연주를 해서 이렇게 녹음실에서 녹음까지 해서 음원 제작을 해서 음원 사이트에 올리는 수업이거든요. 보통 또 사회에 나와가지고 또 스튜디오 대여해서 한다고 하면은 다 돈이 나가는 건데, 그래도 학교에서 레코딩 경험을 쌓고 밖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큰 메리트일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쌓은 다양한 연주 경험은 학생들에게 실력으로 남을 겁니다. 이 산저 산꽃이 피니 분명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구만은 세상 사슬스러 들어와 나갈 줄 아는 봄을 반겨들 쓸 때 있나. 처음에 했을 때는 이 녹음실 안에 공기가 되게 무겁고 긴장됐었는데 하면 할수록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쌓기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톡톡 튀는 청춘의 개성이 가득한 곳.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청광문화산업대학교에 대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데요. 이곳의 자랑, 흔한 도서관이 아닌 만화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몰래 만화책을 읽었던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편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만화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완전 혼났고 엄청나게 안 좋아하셨어서 너무 행복하고 솔직히 진짜 천국 같아요. 딱히 뭔가 엄청난 의지 같은 게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만화 읽으면서 바로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외부 사람들도 책 보러 종종 온다고 들었어요. 아마 외부에서 절판됐거나 이제 판매를 안 하는 책들이 이쪽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 보시려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무려 8만여 권의 규모도 놀랍지만 가치 있는 만화책을 소장했다는 것이 또 큰 장점입니다. 만화를 공부하기에 무엇보다 좋은 환경. 그 환경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우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실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화가 아무리 이제 소수정예로 이제 작업 공정이 이루어진다 한들 저는 창작물은 혼자서 만들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 때 봤던 청강대학교의 비전은 최고의 교수진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고의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고 좀 입시계에서 많이 정평이 나 있었거든요. 그런 최고의 교수진들과 최고의 학생들 그 사이에 있으면서 굉장히 왕성한 지적인 교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고 또 그 또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미장센은 put on stage란 뜻이야. 그러니까 스테이지는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는다, 배치한다라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도 배치라든지 색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든지 이 캐릭터는 어떤 색 옷을 입고 등장할 것인가. 그렇다면 만화는 기본적으로 시각 매체잖아. 다 그림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만화 안에서, 만화 연출 안에서 미장센이 아닌 부분이 뭐냐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게 더 적죠. 양세준 교수는 2007년에 데뷔한 인기 웹툰 작가인데요. 이렇게 여전히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실력 있는 교수진은 학생들이 청강문화산업대학교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웹툰 만화 콘텐츠 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실기 시험을 치를 경우에는 대략 12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도 13.1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 정도를 뽑는데 적어도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으니까 최소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교수는 좋은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열정적으로 작업하는 실력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요? 저 교수님께 상담받을 게 있어가지고 왔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예, 지금 괜찮아요. 커리큘럼에는 클리닉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학생의 작품에 대해서 교수가 개별 지도를 해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나레이션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짧은 단편에서는 나레이션이 통일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얘를 흑백으로 할 거다 그러면은 약간 뿌옇게 처리해 주세요. 비주얼 상으로는 얘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는 게 좋은데 자전거라도 국도를 타거나 할 때는 헬멧을 써주셔야 돼요. 작업 자체를 봐주시거든요. 스토리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고 케어까지 해주시는 그런 수업인데 진짜 청강 다니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세세하게 봐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고 피드백을 한번 맛보면은 그냥 신세계예요. 이게 내 작품이 문제가 이거였구나까지 알게 되니까. 저도 사실은 만화학과를 나와서 만화가가 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만화학과를 나와야지만 만화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학과를 가기 때문에 유리한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화학과를 가면 가장 좋은 건 사실은 가장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 높은 수준의 친구들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마치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것처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게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 활발하게 작가로 혹은 비평가로 행정가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1대1 멘토링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정보도 빨리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자기 작품에 대한 강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봐주실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학에서 전공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곳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함께 만든 작업실인데요. 한창 연재를 준비 중인 신지혜 씨. 대형 플랫폼의 유명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해 주목받는 신인 작가입니다. 일단 커리큘럼도 너무 괜찮고 이제 같은 분야 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동기부여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원래 공모전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 다 공모전에 나가서 상 타고 개인 작품 준비하는 거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작품을 하고 싶다고 느껴서 출품을 하게 됐거든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친구이자 동료로서 K컬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이들입니다. 졸업 이후에도 학생들이랑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찾아가면 막 멘토링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학교도 물론 좋지만 학교가 어떤 이런 장을 열어줌으로써 그 작가들 개인한테 되게 좋은 기회들을 준다 해서 학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고은빈 씨는 아이돌 그룹의 새내기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패션 뷰티 스타일 스쿨을 졸업하고 원하던 꿈을 이뤘는데요. 저는 되게 빨리 졸업을 해서 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학생 신분으로서 사실 패션에 대해서 배울 게 많이 없었거든요. 학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거는 대학을 가야지만 배울 수 있겠구나. 아무래도 학교를 걸치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됐다면 진짜 처음부터 다 배웠어야 됐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스타일리스트를 꿈꾸던 은빈 씨는 실무 중심의 학교에 진학하고 싶었는데요. 컨셉을 기획하고 그에 맞는 의상을 찾고 리폼하는 것까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적용해가는 중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매일을 그렇게 살았죠. 사실 못하는 스타일리스트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장비를 다룰 줄 아니까 간단한 건 사무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패션 뷰티 스타일 스쿨. 지금 이 스타일 조형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주제에 맞는 의상을 디자인하고 직접 제작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패션쇼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을지 이런 거를 한번 나랑 얘기를 해볼게.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의상이 쇼에 올라갈 기회가 최소 교내에서 2번이 더 있을 거고 그다음에 촬영을 할 기회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좀 염두해서 우리가 더 디벨로핑해서 완성을 하자. 디자인은 물론이거니와 옷감의 특성을 알고 바느질도 할 줄 알아야 가능한 작업인데요. 이렇게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진짜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물론 기술을 가르쳐요. 전문 기술을 가르치고 전문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커리큘럼과 수업들이 있지만 저희가 가장 지향하는 바는 능동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무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역량의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또 이거를 펼칠 수 있는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인재를 만드는데 저희 교수님들이 더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K-팝 공연 메이크업에서도 창의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곧 나와서 아이돌을 만나게 되고 그 아이돌들의 메이크업을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컨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뿐만이 아니라 헤어, 그 다음에 의상, 그리고 이 음악에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가 뭔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히 예쁘게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스타일과 컨셉 전체를 볼 줄 아는 고도의 안목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패션 콘텐츠 크리에이터예요.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되지? 어떻게 스타일을 잡아야 되지? 어떻게 어떤 옷을 만들어야 되지?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저는 진로의 승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기획 위주의, 사고력 위주의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스튜디오. 박정현 씨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들의 졸업작품 화보 촬영이 있는 날. 그동안 열심히 배운 결실을 선보이는 중요한 날이기에 정현 씨도 준비를 서두릅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전공을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점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메이크업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패션 수업도 들을 수 있고 패션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원하는 전공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상 디자인과 제작에서부터 모델 섭외, 메이크업까지 하나하나 직접 기획하고 선택해야 하는 큰 프로젝트인데요.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 하고 그거를 모두 연계해서 하는 졸업 작품이라 조금 의미가 좀 커요, 이번에. 정현 씨는 이번에 기후 위기를 주제로 바다를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요 느낌으로 살짝 앞으로 도는 느낌만. 그러니까 나는 요 라인이 이쁘거든. 요 라인이요? 좋다. 바다 느낌 확실히 나죠? 완전히 나.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결과물을 얻고 이제야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가 그 한 분야에 아주 집중적으로 산학 프로젝트와 인턴십, 그리고 실무 교수진, 현장 교육 수업, 그리고 매 학기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 이거는 실무자가 갖는 것보다 더 퀄리티가 높는 저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의 컨텐츠를 직접 제작에 바로 투입을 해보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수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전문대학의 강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전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정말 탄탄히 하고 있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1년에 공연이 올려지는 제작 수업이 50개가 넘어요. 전문대학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자기 재능으로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기 직업 분야를 정확하게 결정한 친구들은 정말 적합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업체에 적합한 실력을 갖는 전문가로 성장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전문대학은 단순히 직업교육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산실이자 개인과 국가와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튼튼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대학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공감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선택지 중 하나로 전문대학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K컬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꿈과 목표를 위해 달려온 청춘의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는데요. 전문대학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의 끝에서 K컬처는 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써나갈지 기대해 봅니다.